우리 8페이지 볼게요. 수능 특강 8페이지. 자, 거기 뭐 시적 표현의 개념 있고 시적 표현에 여러 가지 효과 있고 이런데 걔는 그냥 일반적인 거라 넘어가고 그 2의 시의 형식에 2번 있어. 시의 형식에 층이 들있는데 거기 담화 양식이지. 두 번째 점에 독백, 혼자 말하기지. 그러면 대화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요 담화 양식에서 많이 나오는 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야. 자, 말을 건네는 형식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대화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런 대화는 아니고, 그렇다고 혼잣말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청자가 드러나야 돼. 뭐, 너, 님이여,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나야 되고, 두 번째는, 명령문. 이건 상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문장이지. 그 다음에 청유문. 자, 요런 문장들이 나오면은, 아, 말을 건네는 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 흥부부부상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거기서 말을 건네는 형식이라고 나오거든? 근데, 거기 청자도 안 드러나. 명령형 문장 딱 하나 있어. 자, 그것 때문에 그 말을 건네는 형식이다, 이런 말을 썼어. 그러면 이제 문학적 기법에 보면 아이러니, 이건 반어고, 보통 문학에서 반어가 나오면은, 나쁜 걸 좋게 얘기해. 보통 그래. 좋은 걸 나쁘게 하는 경우는 잘 없어. 자, 알레고리라는 거 우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의가, 그러니까 알레고리, 우의 이런 거는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한 상징이라 그래. 이야기를 통한 상징. 돌려 말하기거든. 정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교실의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동물들의 이야기로 바꾸고, 그러니까 A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B를 활용하는 거지. 걔를 이제 그 알레고리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구조는 수미상관은 처음하고 마지막이 대칭이 대응이 된 거고, 그러니까 처음하고 마지막이 비슷한 문장 구조면 돼. 요런 거 만약에 선택지에서 수미상관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일단 확인해. 제일 위하고 제일 아래를. 이건 그냥 바로 눈으로 확인하는 거고, 자, 거기에 선경우정 있어. 자, 선경우정은 이런 거지. 앞부분에서는 경이거든? 앞에서는 화자 이야기가 아니라 화자 외의 이야기를 해. 화자 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 뒤에서 화자의 이야기를 해. 자, 여기 이제 선경우정이라고 보면 돼. 대표적으로 황조가 보면은 헐헐하는 적개꾼의 암수서로 정다운데 내 얘기 말고 딴 얘기지. 그 다음에 외로울 사인의 부분 뉴이학교더라고요. 내 얘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황조가 보면 앞에 깨꼬리 얘기, 뒤에 화자 얘기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선경우정 나오면 앞에는 화자 말고 다른 이야기고 뒤에는 화자 이야기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술 형태는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이야기시, 극시 이런 거였는데 산문시가 많이 나오거든. 산문시에도 운율이 있어. 자, 그거 기억해야 돼. 산문시에도 운율이 있다. 자, 산문만 눈에 보여서 시가 안 보이거든. 자, 이것도 운율은 존재해. 운율 형성이 돼 있어. 대표적으로는 반복으로. 반복. 그 다음에 쉼표.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라든가, 뭐 쉼표라든가, 가끔은 문장 길이 조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율을 형성을 해줘. 9페이지에 이제 볼게요. 자, 우리 노란색 종이랑 같이 보면 되는데, 갈래는 그냥 예의상 써놓은 거고 그런 걸 읽을 필요는 없고. 자, 이게 성격에서 감각적이라고 나오고 감각적? 그게 이제 심상 사용했다는 얘기야. 심상 사용했다. 제재는 이제 봄과 고향이고, 자, 주제는 봄의 모습과 분위기. 이 고향의 모습을 통해서 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고향의 모습을 통해 봄의 모습. 자, 특징은 각연이 유사한 통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거기 보면 A하고 B로 나눠져 있지. A 보면 뭐뭐와 같이 뭐뭐의 뭐뭐가 뭐뭐하도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뭐뭐에 뭐뭐하라. 뭐뭐에 뭐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1, 2연끼리 유사한 통사 구조고 3, 4연끼리 유사한 통사 구조고 그래. 자, 뭐뭐도다, 뭐뭐하라의 음절 군이 반복되어 리듬감을 준다 그랬지. 이런 걸 뭐라 그러냐. 1년에 도다. 그 다음에 3, 4연에 아라가 나오지. 자, 이런 걸 가지고 이 가군이 형성됐다 이런 말을 써. 가군이 형성됐다. 이게 이 종결음이 반복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보통 수능 용어는 종결함이 반복이고 학교 시험 용어는 가군 형성이고 그래. 자, 그다음에 3년은 사상보다 대상의 감각적 표현에 주목하면 성격이 감각적이잖아.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이 드러나. 촉각 이런 거.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를 대칭시켰다. 가만히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움직이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 1년 꽃가루와 같이. 자, 이거는 이제 지규법이지. 이런 거는 나면 지규법이구나 바로 알아야 돼.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게 뭐야? 고양이의 털이지. 근데 그게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이래. 감각적이라고 그랬잖아. 촉각적 심상.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그래서 자, 1년은 자, 고양이의 털이 있는데 여기서 그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운데. 자, 털에서 봄의 향기를 느끼는 거고. 요거는 이제 후각이지. 그래서 고양이의 털을 보면서 아, 봄의 향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이연은 금방울과 같이. 요것도 이제 지규법이지.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자, 이연은 눈에 대해서. 눈을 봤어.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라고 해서 여기서 미친은 미친이야. 크레이지. 자, 여기 미친 봄의 자, 불길이 흐르도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미친 봄이고 그 다음에 불길이 흐른다라고 해서 이제 움직임이지. 불길이 막 번져나가는 모습이거든. 그래서 이런 데서는 물론 시각적 심상도 있지만 자,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불이 막 번져나가는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꽃이 막 피면서 막 붉은색이 막 번져나가는 모습처럼 본 거거든. 그러니까 꽃이 피어나가는 모습이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봄의 생명력. 자, 그 다음에 좀 역동적 이미지. 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봄의 생명력, 뭐 역동성,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꽃이 막 피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길이 번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3년. 자,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이번에는 입술을 봤어, 입술. 고양이 입술에 포근한 봄조름이, 떠돌아라. 그랬지? 여기서는 이제 이 포근한 봄조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봄의 어떤 여유로움, 한가로움이나 여유로움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은 건데 한가로움이나 여유로움. 자, 이거 포근한이라고 그랬지? 요거 포근한은 이제 촉각적 침상이야. 자, 고양이 입술을 보면은 뭔가 여유롭고 한가로운 봄의 모습이 느껴진다. 그리고 4연에서는 자,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이번엔 고양이의 수염을 봤어요.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그래서 여기서는 자, 푸른 봄의 생기. 자, 여기 생기가 뛰놀아라 그랬지. 자, 일단 뛰어놀잖아, 생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역동성이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은 봄의 색깔이거든. 아, 위에서는 이제 꽃이 막 피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밑에 푸른 봄은 그 풀이 돋고 나무에 싹이 돋고 이런 거를 얘기해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봄의 색깔이면서 이 봄에서 이제 싹이 돋는 모습이야. 그래서 요거 봄의 생명력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는 봄의 향기는 정적이야. 근데 이 봄에 불길이 흐른다 그랬지? 이런 건 동적. 자, 여기서도 졸음이잖아. 자고 있는 모습은 가만히 있는 모습이지 정적이고. 자, 여기 뛰놀아라라고 나오지? 이런 거는 동적이고. 그래서 아까 그 특징에 나왔던 자,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의 조화 이런 것도 여기에 드러나는 거야. 심상 나온 거 표현법으로는. 그 다음에 지규법 쓴 거. 그 다음에 도다 아라처럼 종결음이 표현한 거. 뭐 그 정도가 이제 표현법에서는 중요한 애들이고, 나머지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봄의 모습과 분위기잖아. 고양이를 통해 본 봄의 모습. 이 정도인데. 자, 거기에 뒤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1번 문제 A, B니까 자, A에서 형상화된 고양이의 특징들이 B에서 직유 표현이거든? B에서 직유를 찾아야 돼. 안 나오지. 그리고 A에서 고양이만 얘기한 게 아니지. 고양이 다 나와. 모두 A하고 B 전부 다 고양이를 통해서 봄의 모습을 보는 거야. 그래서 틀린 말. 2번 A는 봄의 정경 묘사가 주를 이루냐? 고양이하고 봄이지. 고양이의 모습에서 찾은 봄의 모습. 틀렸어.
B는 고양이의 외양묘사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양묘사란 건 아니야. 3번 A, B의 각연들은 고양이와 봄이 가지는 서로 상반대 속성인데 상반되지 않았지. 같이, 그러니까 지급법 쓰고 그랬잖아. 그래서 틀렸고, A와 B는 모두 봄에 대해서 부드럽거나 고요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나서, 그러니까 부드러운 이미지 1년, 그 다음에 그 고요한 거 3년, 이런 걸 제시하고 나서, 그러니까 정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나서 역동적이나 날카로운 이미지, 거기 보면은 흐르도다. 그 다음에 뭐 날카로운 이미지, 날카로움이지. 원래 띠노라라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그 선택지가 더 나을 것 같거든. 그래야지 정적인 이미지와 역동적인 이미지가 같이 섞이니까. 네, 여기서 나온 그대로야. 자, 1, 3은 부드러운 고요한, 그 다음에 3하고 2하고 4는 자, 여기 나온 대로 역동적이거나 흐르고, 그 다음에 날카롭고, 이렇게 돼.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자, A와 B는 서로 다른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다르지. A는 뭐뭐 도다고 B는 아라니까 시상이 전개되어 가면서 봄과 고양이의 유사성에 대한 화자 인식이 부정된 게 아니라 인식이 이루어진 거지. 봄과 고양이의 유사성에 대한 화자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1번은 답이 4번. 자, 2번도 한번 부분을 풀어볼 건데, 가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한 이미지를 나열하는 방식. 두 가지 물어보는 거거든. 유사한 문장 구조. 그 다음에 이미지 나열인데, 여기 보면은 1년을 보면 뭐뭐같이 뭐뭐가 뭐하다 이렇게 돼 있고, 뭐하도다. B는 뭐뭐에 뭐뭐하라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문장 구조 반복된 거 맞고, 그 다음에 이미지 나열은 부드러운, 고운, 그 다음에 거기 고요히 다물은, 날카롭게 쭉 뻗은 이렇게 해서 이 심상들이 나열이 돼 있어. 맞는 말. 자, 2번. 가의 3년의 둘째에서 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형식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1년도 봄에, 2년도 봄에, 3년 없고 4년도 봄에거든? 혼자 없지. 그러니까 형식상 변화 맞아. 이런 말이 좀 추상적이 보이는데 다 있는데 혼자 없으면 형식상의 변화야.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를 반복했는데 혼자 없으니까. 자, 나머지는 이제 풀 수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나시를 보면, 나시. 자, 요거는, 박용래 울타리 바퀴인데, 요거는 그 천재 국어교과서 썼던 학교들은 요시를 한번 배웠어. 1학년 때 나왔던 거고, 자, 거기 성격이 서정적, 향토적, 자연친화적인데, 서정적은 원래 자유시가 원래 서정시는 서정적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뒤에 향토적, 자연친화적 거기 줄쳐야 돼. 자, 주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 자연과 인간이 조화 줄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고향에 대한 그림인데 그것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졌으니까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자연과 인간의 조화야. 자, 특징은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마을이야, 마을. 마을의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높임. 그래서 묘사, 회화성 줄쳐야 돼. 이게 회화적이다, 묘사적이다 그러면 시각적 이미지 중심으로 쓴 거야. 자, 이번은 동일한 연결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일한 속성을 부각함. 이거 어떤 거냐면 이연이야, 이연.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이지 뭐뭐하듯. 이연이라고 써놓으면 돼, 이연. 그 다음에 하나의 시어로 독립적인 연을 구성하여 주제의식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면서 하나의 시어로 독립적 연 구성한 거 3년. 거기 천연이 이렇게 나오지? 자, 이제 나시를 읽어보면, 자, 머리가 마늘 쪽 같이니까 지규법이지. 비유를 사용해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야, 여기서. 생긴 고양이의 소녀와, 머리가 마늘 쪽 같이 생긴 고양이의 소녀니까 이 머리를 이렇게 정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가르마 타서 이렇게 쭉 빗었나봐. 그런 거고.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은, 좀, 1년 같은 데는, 자, 소녀는, 자, 꾸미 먹고, 소박한 모습? 이 정도? 그 다음에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이게 여름에는 이제 옷 벗고 다닌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소년 같은 경우는 좀 원시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원신들이 옷 벗고 다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겉에를 이제 껍데기를 벗어버린 거지. 그래서 어떤 순수함. 그래서 소년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둘이 맺혀지는, 둘이 이제 만나는 지점은 어떤 순수함, 이런 데야. 자, 근데 소녀와, 그 다음에 소년과
같이 나치서러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되지. 자, 이거 보면 소년과 이 가치가 이연으로 올라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있다도 어때? 들길이 있다 위로 올라오는 게 더 자연스럽겠지. 근데 그거를 굳이 연을 끊어놓은 거야. 행을 굳이 끊어놔가지고 고향의 소년과 같이 이렇게 안 하고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나치서러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그냥 들길이 있다면 될 거를 들길이 끊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 자,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의도적인 행 나눔이라 그래. 행갈이라 그래. 행갈이. 이거는 이제 행간걸침이라 그래. 이 행간걸침을 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 강조. 자, 이제 의미를 볼게. 그럼 고향의 소녀와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나치서러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랬거든. 그럼 뭐가 있는 거야? 그냥 읽어보면 들길이 있는 거 같지? 들길. 자, 얘네하고 이제 얘네와 자 같이 자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대. 그럼 들길도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자 여기 가치를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소년처럼 사랑스러운 들길. 이렇게 해석하나. 그 다음에 소년과 and 들길. 그러니까 가치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야. 하나는 like로 영어에서 뭐처럼. 근데 두 번째는 with and 이런 말로. 그래서 소년 들길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소녀와 소년처럼 사랑스러운 들길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처럼의 의미다 그러면은 이렇게 꾸미 먹고 소박하고 순수한 들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and나 with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소박한 소녀 그 다음에 순수한 소년 그리고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하는 거야. 이래나 저래나 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고향의 모습 여기 보면은 이제 울타리 밖이니까 어떤 울타리 밖의 모습이야. 울타리 밖의 모습인데 거기에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대. 일단은. 그 다음에 2연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들길이겠지? 그 들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끊어야 돼. 태양이 타듯 끊고 제비가 날듯 끊고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돼 있거든. 이게 이제 길의 모습을 얘기한 거야. 자, 두 번째는 이연은 그 들길의 모습을 비유한 거거든. 비유하고 열거하고. 근데 이 들길이 어떠냐? 아지랑이가 피듯이 태양이 타듯이 제비가 날듯이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는 뜻이야. 자연스럽게. 아지랑이가 봄 되면 피는 거고 태양은 때 되면 떠가지고 내리쬐는 거고 제비도 때 되면 날아가고 그 다음에 길을 따라 물이 흐르는 거는 길 따라 물이 흘러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지규법을 그 길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열거를 한 거는 어떤 거냐면 자 요거는 어떤 그 자연의 섭리를 드러낸 거야. 자연의 섭리를 담은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물이 흐르듯 하고 그렇게를 그냥 둘이 붙여놓으면 더 자연스럽겠지. 근데 그렇게를 또 굳이 떼놨어. 이런 것도 행간걸침이야. 그러니까 한 줄에 쓰면 자연스러울 그거를 나눠놓은 거를 행간걸침이라 그래. 자, 그렇게. 자, 이렇게 어떤 자연의 섭리를 담은 모습으로 그렇게 3년의 천년이 됐지? 얘가 이쪽으로 집중되는 거야. 아지랑이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천년이 타고난 대로 이런 뜻이거든. 타고난 대로. 그래서 3년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2년의 내용을 그러니까 1년이지. 자, 앞부분의 내용을 함축하는 거야. 자, 그렇게 천연 이렇게도 되지만 또 하나는 천연이 부사어거든. 원래 부사는 뒤에 나오는 말꿈이지. 그래서 천연이 사연에서 자,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라고 해서 자, 그렇게 천연이 그러니까 두 가지야. 아지랑이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천연이 이렇게 하나랑 그
그 다음에 물이 흐르듯 그렇게 천연히 뒤에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화초라는 거는 우리 집 안에 심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집 밖에도 똑같이 심는 거거든. 근데 집 안을 꾸미는 것처럼 집 밖도 꾸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사연의 일행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안과 밖에 구분이 없는 거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하게 말하면 우리 집 안은 인간이 사는 곳이고 밖은 자연이 있는 곳이거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되는 거야.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런 마을이 있고, 자, 이렇게 인간과 마을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오래오래 잔강이 무시고, 그 다음에 밤이면 별이 더 많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마지막에 두 행 같은 경우에는 천연한 마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광이든 별이든 더 많이 머무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행, 3행 같은 경우는 자, 천연한 마을이기 때문에 자, 요거 천연한 마을이기 때문에 얻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이미지가 되는 거냐? 어떤 밝음의 이미지가 된 거지. 밝음의 이미지를 가진 동네가 마을이 되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울타리밖이라는 요 시는 결국은 주제처럼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내가 살았던 고향은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것과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난 거야. 여기서 이 글에서 최고 핵심어를 찾아라. 그러면 얘야. 얘가 핵심어. 주제 집약한 거. 아까 2번을 안 썼지. 자, 2번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요게 천연이가 앞부분의 내용을 함축한 거라고 했잖아. 근데 또 천연이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마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성격을 암시해줘. 하여튼 이래나 저래나 결국은 천연이는 뭐야? 주제를 함축하는 단어. 자, 주제를 함축하는 시어라는 거. (2번으로) 자, 가와 나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지. 자, 3번. 나에는 마을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변하는 마을의 속성이거든? 아니지. 타고난 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이름이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은 1년은 소년과 가치로 행을 나누면서 소녀와 소년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녀, 만약에 소년과, 그다음에 소년과 같이 이거보다는 얘네 둘 밑에다 쓰는 게 더 얘네 둘 하나로 묶는 게 좋았다, 이런 의미가 돼. 자, 5번은 나의 이연에 대한 비유 표현들은 화자가 말하는 삶의 특징. 어떤 곳이야? 자연의 섭리를 담은, 자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이런 의미가 돼. 자, 그 11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거 볼 건 아니고 어조를 볼 거거든. 어조. 그리고 어조는 정서, 그 다음에 태도라고 생각하면 돼. 거긴 태도만 나와 있는데 시에는 태도가 안 나온 시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슬퍼, 이별해서 슬퍼. 그러면은 이별의 슬픔이겠지. 지금 어조도 어때? 슬픈 어조. 근데 이별을 했는데 난 너랑 다시 꼭 다시 만날 거야. 이건 뭐야? 재회 소망과 의지잖아. 그러면 어조가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변하겠지. 의지적 어조로.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조가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서가 쭉 유지되면은 그게 이제 정서가 어조가 되는 거고, 정서하고 태도가 상반됐다. 그러면은 이제 어조가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어조는 태도 혹은 정서다라는 거. 여기 태도하고 어조만 나오는데 어조는 정서 태도라는 걸 기억하면 돼. 이건 말투라서 글로는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글에 써 있는 걸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뒤에는 시조니까 뭐 짧으니까 금방 하면 될 거고. 자, 거기도 보면은 자, 12쪽. 자, 12쪽은 둘 다 사설시조고, 사설시조는 자, 정서의 솔직한 표현, 그 다음에 이제 해악과 풍자가 어디선가 나와. 근데 이 해악 같은 게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 조금 엉뚱해야 돼. 예를 들면은 해악을 도저히 못 찾겠어. 그럴 때는 뭘 찾으면 되냐면
이 열거된 부분 있지? 열거. 혹은 좀 과장된 부분 사실 찾기 어려워. 열거된 부분 찾으면 거의 해악이야. 시험에서 잘 모르겠어. 해악인지. 이거 분명히 사설시조인 건 알겠는데. 근데 열거된 부분 찾으면 거기는 이제 해악이라는 거.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 정상적으로. 근데 그걸 굳이 쭉 늘어뜨리는 거야, 같은 말을. 그럼 좀 엉뚱하게 생각되는 거지. 자, 거기에 보면은 창내고자를 보면, 자, 성격은 해학적, 의지적, 구체적 돼 있고, 해학적이지, 열거, 저기 초장, 중장 때문에 그래, 중장. 자, 그 다음에 의지적은 창내고 싶대. 자, 그거고, 그 다음에 특징은, 자, 주제는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자, 특징은 마음의 창을 내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 문학성을 획득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된 게,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거지. 자, 그걸 한 개 써놓으세요. 불가능한 상황 설정.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 답답함을 해소하는 거를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창문을 만들어서 연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 그래. 자,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하고, 여기서 추상적 개념이라는 거는 답답함의 해소고, 자, 이거를 이제 구체화시킨 거는 창을 여닫는다. 네, 여기선 두 개 중에는 위에 게 많이 나와.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 밑에 있는 2번은 그냥 해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해악. 이건 이제 앞으로 진도의 압박감을 어떻게 해소할까를 지금 연락 고민 중이야. 이것까지 하고 막 이제 모의고사까지 하고 막 이러면 이제 장난 아니거든. 독서도 해야 되고. 근데 해소법을 찾고 있어. 자, 우리 가를 읽어볼게요. 자, 창내고자 해서 끊어. 자, 창내고자 끊고. 또 창을 내고자 끊고. 이내 가슴에 끊고. 창내고자지? 사음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창내고자가 반복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서 가에서 자, 초장은 AABA 형식이라는 거. 자, 이 형식. 그러니까 이 AABA 형식의 핵심은 뭐냐? 반복이야, 반복.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말인 거지, 반복. 창내고자. 아, 창내고 싶어 이런 뜻이. 창내고 싶어. 창내고 싶어. 내 가슴에 창내고 싶어. 가슴에 창을 어떻게 내?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야. 자, 밑에는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거기서 한번 끊어. 요거는 문의 종류야. 문의 종류를 열거한 거야. 그 다음에 암돌적이, 수돌적이. 암돌적이, 수돌적이는 경칩이라고 그러거든. 저기 문하고 기둥하고 연결하는 거. 자, 이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쇠. 거기서 또 한번 끊어. 그럼 문의 재료야. 자, 앞에는 문의 종류를 열거했고 뒤에 문은 문의 재료를 열거한 거야. 그래서 중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자, 문의 종류와 자, 문의 재료를 열거를 했어. 그냥 창 내고 싶어 하면 될 거를 굳이 얘를 열거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열거를 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이게 해악성이 드러난다 이런 말을 써. 이 부분에서 열거를 통한 해악성. 그냥 창 내고 싶어. 그냥 어떤 종류든 빨리 재료를 갖다가 창 내고 싶어 그러면 되거든. 근데 그 문을 하나씩 고무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하고 재료도 하나씩 다 얘기하고 암돌적이, 수돌적이, 거기 배목걸쇠까지 하면서 하나씩 다 얘기를 한 거야.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죠. 자, 그래서 아직은 왜 창을 내고 싶은지 이유가 나오진 않았어. 1년 초장하고 중장까지는 그냥 창 내고 싶다라는 말을 한 거야. 여기까지는 창 내고 싶다. 창 내고자. 아, 창 내고 싶어. 이런 거고. 자, 이제 종장에서 자, 이따금 가끔씩 하는 너무 답답할 때면 여다 접을까 노라. 요게 뭐야? 창 내고 싶은 이유지. 자, 창 내고 싶은 이유고. 자, 그 이유가 어떤 거야? 자,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다지.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을 내고 싶다. 이렇게 돼. 그래서 주제도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소망. 이렇게 돼.
1번의 가는, 자, 1번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초장에서 불완전하게 종결되는 문장의 반복. 창내고 자, 창내고 자거든. 이게 이제 창내고 싶단데 원래 창내고저, 창내고저, 뭐뭐 하고저 한다 이렇게 돼야 돼. 창내고자 한다. 근데 그렇게 끊긴 거야. 그래서 맞고. 중장에서 서로 연관성 있는 사물들 열거. 문의 종류 열거하고 문의 재료 열거했지? 맞고. 초장에서 반복된 구절이 뭐야? 창내고자. 그거를 중장에서 다시 반복했지? 마지막에 창내고자. 자, 4번. 초장 및 중장의 화자가 질문하고 답이야? 창내고자 한다잖아. 창내고 싶어. 소망을 얘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망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이유를 얘기한 거니까 이건 문답이라고 말할 순 없어. 그래서 4번이다. 자, 5번은 초장과 중장에서 소망을, 그렇지, 창내고 싶다. 종장에서 그 이유를,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볼까 노라.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자, 우리 이제 나시를 보면 바람도 시원없는인데, 자, 거기 그 나눠준 걸 보면 성격이 연정과 연모가 사랑 얘기란 뜻이야. 근데 보통 이렇게 연정과 연모라고 나오잖아. 그럼 이제 그리움에 대한 얘기가 많아, 그리움. 자, 그래서 제재도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고 주제는 임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의지고 그러잖아. 임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의지. 그러니까 그리움이 기본적으로 기반하는 행동이야. 자, 특징은 의인법, 과장법, 열거법, 점층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자, 이게 의인법, 과장법, 열거법, 점층법이 있는데 찾아줄게 이거는. 사랑 앞에서 적극적 태도. 요거 뭐라고 쓰냐? 종장. 자, 읽어볼게요. 자,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바람이 쉬어넘는 고개를 일단 끊어봐. 그리고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고개는 앞뒤가 문장 구조가 똑같아. 일단은 요건 뭐 대꾸법이고. 근데 바람이 쉬어넘는데. 바람이 쉬어? 바람은 안 쉬지. 의인법. 그리고 바람도 쉬고 구름도 쉰대. 그건 뭐야? 얘네들이 쉴 수 없는 애들이 쉬는 거잖아. 과장법이야. 과장법. 바람도 쉬고 구름도 쉰대. 그다음에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 쉬어넘는 고봉 장성용 고개. 그래서 이제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 전부 다 매들이야. 그래서 이 매를 쭉 열거한 거고 이 매들도 쉬어넘는 고봉 장성용 고개. 어떤 고개야? 그만큼 아주 높은 고개라는 거지. 자, 기억은 자, 이 고봉 장성용 고개. 자, 요거는 자, 높은 봉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높은 산 고개를 얘기하고, 자, 그러면서 요거는 장애물이겠지, 장애물. 인간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의인법 됐지, 과장법도 됐지, 그 다음에 바람도 쉬고, 구름도 쉬고,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도 쉬지. 그럼 열거법이지, 쉬고니까. 그 다음에 점층법은 바람도 쉬고, 구름도 쉬고, 이 바람은 그래도 평지에서 느낄 수 있는데 구름은 평지에서 느낄 수 없는 애들 아니야. 저 하늘에 떠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하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근데 마지막이 줄 쳐야 돼. 그 너머 님이 왔다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너머에 님이 오면 난 한 번 더 쉬고 넘어갈 거야. 그랬거든? 그러니까 바람도 쉬고 구름도 쉬고 매도 쉬는데 나는 쉬지 않고 넘어갈 거래. 이거 뭐야? 그만큼 이미 그립다는 얘기지. 자, 여기서는 자, 종장에서는 자,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자, 이거를 표현한 거. 그만큼 빨리 만나고 싶다지? 이제 혹은 이제 만남에 대한 적극적 의지. 이렇게 돼. 인과의 만남에 대한 적극적 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라 그러냐, 이런 화자들을 자, 적극적 화자라고 그러지. 적극적 화자. 혹은 적극적 여성. 이렇게 적극적 여성이 됐을 때는 대체적으로 뭐라 그러냐, 평민 여성이란 말을 많이 써. 평민 여성. 그래서 삼인국은 앉아서 기다리거든, 임이 오기를. 근데 송민국은 자기가 뭐 찾아다녀. 그래서 적극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평민적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기억은 장애물이지? 자, 쭉 읽어. 답은? 3번? 4번? 장애물인데 내가 그런 장애물도 뛰어넘을까? 이렇게 되는 거지?
14페이지는 뭐 서술, 뭐 시점이지, 시점. 요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나의 유무에 따라서, 시점에서. 나가 나와. 그럼 1인칭. 나가 안 나와. 그럼 3인칭. 그래서 1인칭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돼요. 자, 이런 말 쓰고, 두 번째는 작품 안에 서술자. 자,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 다음에 1인칭 안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내 얘기를 해. 내가 내 얘기를 하면 주인공 시점. 그래서 독백 중심이야, 그럴 때는. 내가 남의 얘기를 해. 그러면은 관찰자 시점. 이렇게 나눠지지. 자, 여기 주인공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관찰자 시점이 있는데, 자,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는 주로 독백이 많아, 독백. 독백 중심. 근데 관찰자 시점은 주로 관찰 중심. 근데 피처링으로 가끔 그 대상에 대한 내 생각도 가끔 나와. 자, 그 다음에 3인칭은, 요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데, 요거는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요걸 바꿔 쓰면은 작품 밖의 서술자라 그러지? 작품 밖 서술자.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요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고, 다 알아. 이거는 관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화도 넣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도 알고, 그 다음에 심리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뭐도 들어가 있냐면은 논평도 해, 자기가. 고전소설에서는. 그 다음에 관찰자 시점이 있는데, 이 100% 관찰자 시점은 없어. 요거는 이제 대화와 행동 중심이야. 대화와 행동 중심. 자, 이제 수특에서 좋아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은 옛날에 고전소설 같은 거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해. 고전소설은. 근데 그 사람 속마음도 알고, 전후사정도 알고, 논평도 다 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소설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 현대소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보지 않고 한 사람을 주인공을 납두고 주인공의 심리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심리가 줄어나도 주인공의 심리가 나오고 어떤 특정 인물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나와. 그러니까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현대소설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특정 인물의 입장 혹은 시각, 관점 이렇게 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오잖아. 이거 웬만하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현대소설에서는, 고전소설에서는 잘 안 그래. 고전소설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어.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도훈이 마음도 알고, 도훈이 옆에 있는 아연이 마음도 알고, 그 앞에 있는 준이 마음도 알고 다 알아. 그리고 준이에 대해서 논평도 해.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다 하는데, 이제 현대소설에서는 도훈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야. 도훈이가 바라보는 아연이, 도훈이가 바라보는 준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 자, 그 다음에 거는, 자, 그 밑에는 인물 제시, 사건과 인물 제시 방법이 나오거든? 걔가 또 중요해. 걔는 별표 쳐야 돼. 그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는. 인물 제시 방법이 직접 제시라는 게 있고, 자, 직접 제시가 말하기야, 말하기. 그 다음에 간접 제시라는 애가 있어. 요거는 보여주기라고 하거든? 보여주기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극적 제시라고도 해요, 극적 제시. 어떤 사람의 심리나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때 대놓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해설이야. 해설, 요약, 비유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애가 너무 착해. 그럼 천사 같아. 그러면 착하다는 걸 바로 할 수 있지. 이제 그런 거. 욕심이 너무 많아. 쟤는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비유를 했죠. 돼지 같아. 이런 말 하거든. 그 문학에서 돼지 같다는 게 그 욕심 많다는 얘기야. 탐욕적이다. 이런 거.
근데 이제 너무 착해. 그걸 천사 같아. 이렇게 직접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걸로는 걔는 남이 뭘 할 때 잘 도와줘.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나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줘. 그 다음에 누굴 도와줄 걸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거는 이제 추측할 수 있겠지. 착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여주기 극적 제시는 행동. 그 다음에 대화. 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적으로 제시하는 거고, 걔는 이래. 그러면서 얘는 이제 추측하게 제시하는 거지. 굳이 따지면 추측하게. 자, 요거 이따가 적용해 볼 거니까. 만약에 그리고 이제 밑에 3번 있는데 문제를 봤는데 문체가 나왔다 그러면 패스하고 봐. 패스. 걔는 고민하지 말고 걔 말고 문체 얘기 나온 것 같으면 패스하고 딴 거 본 다음에 딴 거에서 답이 있으면 걔가 답이고 다른 데서 답 없으면 문체가 답이야. 그러니까 문체를 판단할 수는 없어. 쉽게는. 갈래는 뭐 단편 소설, 순수 소설, 낭만주의 소설 뭐 이런 건데 그냥 그렇대. 근데 그 성격이 서정적을 줄쳐야 돼. 서정적, 낭만적 묘. 이거 중요해. 서정적, 낭만적 묘사적. 이걸 시적 소설이라고 그러거든. 시적 소설. 그래서 이제 좀 시적인 표현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비유나 심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묘사는 이게 그 산길의 모습 같은 거를 이제 그려내. 여기서도 그 부분이 나와. 자, 배경 그냥 보면 되고,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는 떠돌이야, 떠돌이. 떠돌리가 아니고. 떠돌이 삶에 대한 건 육춘의 정. 육춘의 정이라는 건 이제 혈육 찾기에 대한 건데, 여기는 안 나오니까. 자, 특징은 전지적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2번이 중요해. 서정적이면 시적인 문체. 그리고 배경을 낭만적 묘사한 거거든. 여기 나와. 어디 나오냐? B 부분이야. B. 거기에. 네, 암시와 여운을 남기는 결말 구성인데 그 암시와 여운이 어떤 거냐면 허생원의 자식이 동의일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거. 자, 이를 보면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그러니까 이 이성하고의 어떤 인연이 좀 없는 사람이야.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들 숫기도 없었으나 사람이 숫기가 없대. 아유 숫기 없는 놈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 직접 제시지. 좀 부끄러움 많이 탄다는 뜻이니까. 그다음에 계집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이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은 그 허생원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야. 허생원의 삶.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 자, 충주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그랬지? 자, 이제 여기를 봐. 내가 누군가를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발밑이 막 떨리고 막 그래. 그럼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 문장은 자, 이 허생원이 충주집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 충주집에 대한 호감? 자, 이거를 호감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발밑이 떨리고 자리에 소스라쳐버리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이거를 추측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를. 그래서 숫기도 없다. 자, 위에 앞에서 했던 거 보면은 숫기가 없다라고 한 거. 자, 이런 거는 이제 대놓고 얘기한 거니까 직접 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충주집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간접 제시, 호감이 있구나 이렇게 돼. 자, 충주집 문을 들어서 술자석에서 짜장 동희를 만났을 때 어찌된 서술인지 발끈 화가 났다. 화가 났대. 자, 내가 충주집을 좋아해. 근데 충주집에 들어갔더니 충주집하고 동희가 앉아있어. 화 나겠지. 화 나겠지. 자, 상의의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탄 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계집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대. 근데 이 계집이 누구야? 충주집이거든? 그러니까 둘이 단순히 어린애가 왜 여자랑 놀아 이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저게 충주집하고 노네? 이렇게 돼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나쁘다.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느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라고 해서 녀석이부터 셈이지까지 가로로 묶어야 돼.
그거는 허생원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허생원의 심리를 제시한 거야. 허생원의 생각을 마치 서술자가 그냥 쭉 서술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건데, 저 난질꾼에 꼴사납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부터 아침 낮부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동이 앞에 마가선보다 책망이었다. 걱정도 팔주하듯이 빤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결김에 딱이 하나 갈겨주지 않고 베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 충주찜의 호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허생원이 자, 동이의 뺨을 때렸지. 자, 여기 둘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다, 갈등. 자, 갈등의 원인은 누구야? 충주집. 근데 이게 소설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갈등이야. 또 끝나, 금방. 자, 동이도 화를 쓰고 팩하게 일어서긴 하였으나 허생원은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 다 짓거렸다.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게도 아비염이 있겠지? 그 산업글 보면 마음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뭐야, 나가거라, 냉큼 꼴쳐! 그랬어. 동이한테 막 뭐라 그런 거지. 이게 그냥 단순히 어린 동이가 어떤 여자랑 같이 놀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고 충주집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자, 그러나 한마디 대거리도 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이인데 너무 가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찟해졌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또 허생원의 어떤 소심한 모습이 드러나. 때리고 화내고 했지, 내가 너무 심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게 동이가 화를 내고 갔는데 이 동네 애들이 허생원 나귀를 막 괴롭히거든. 이 괴롭히니까 동이가 와서 또 그 허생원한테 얘기를 해줘. 만약에 니네 누가 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떤 게 뭐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잘 쉽게 안 해주겠지. 근데 동이는 해주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동이의 어떤 착한 성품도 드러나고 그런 모습에서는, 그다음에 동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갈등이 동이 입장에서 해결이 됐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어. 자, 중략 보면, 자, 그렇다고나 해도 꼭 한 번의 첫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꼭 한 번의 첫일을 붙여야 돼. 이게 제일 위에 보면은 계집과 연분이 멀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꼭 한 번의 첫일이라는 거. 자, 이 꼭 한 번의 첫일. 이거는, 자, 유일한 어떤 이성과의 인연을 말해. 그러니까 딱 한 번이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깊게 남아있겠어. 자,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이라 그러지?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에 그것도 산보람을 느꼈다. 거기 산보람을 느꼈다 줄 쳐야 돼. 그래도 꼭 한 번의 첫일 때문에 산보람을 느낄 정도래.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거냐? 인상 깊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달밤이었으나 그날이 달밤이래. 그러니까 항상 달밤만 되면 뭐가 생각나겠어? 이 꼭 한 번의 첫일이 생각나겠지? 그래서 이 달밤이라는 거는, 자, 첫 번째는 이 글의 배경이 되고, 지금 달밤이니까 달밤이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 거거든? 지금 달밤이니까 달밤이 있었던 일이 생각나니까 달밤이니까 과거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뭐겠어? 과거예상의 매개체겠지? 과거예상의 매개체.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은 도무지 알 수 없어. 정말 괴이한 인연이란 얘기야, 이거는. 자,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달밤만 그 얘기 꺼내는 거지.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일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 할 때로는 되풀이하고 말았다. 계속 되풀이. 자,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선달편을 바라는 보아서는 물론 미안해서는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그러니까 보름달에도 조금 찌그러졌지만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흡옷이 흘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보름을 갓 지난 달이 부드러운 빛을 흡옷이 흘리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달빛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런데 달빛이 아름답다를 부드러운 빛이라고 하면서 심상을 쓴 거지. 촉각적 심상을. 그래서 이거는, 자, 아름다운 달빛이고,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촉각적 심성을 썼어. 자, 이제 이런 애들의 시적 묘사라 그러거든. 자, 뒤에 계속 읽으면서 해볼게.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건너야 한다.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렸다니까 산 중턱쯤까지 오고 있나 봐.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그 밤중을부터 가로로 묶어 그만할 때까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니까 달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달이 가까이 떠 있다는 얘기야. 낮게 떠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이번에는 콩밭하고 옥수수밭의 모습을 본 거거든? 달빛에 비친 콩밭과 옥수수밭의 모습. 아름답다지.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이 메밀꽃은 흰색이래. 소금을 뿌린 듯이 지규법 썼지.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얀 메밀꽃 핀, 메밀밭에 꽃이 핀 곳에 달빛이 비친 모습이거든? 그럼 앞에서는 푸르게 젖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흰색의 메밀꽃을 더 하얗게 비춰주는 거지. 자,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거기까지 가로로 묶으면, 자, 밤중만부터, 자, 거기 그 시원하다까지, 자, 거기 이제 이런 거지. 달빛이 비친 산의 모습이거든? 달빛이 비친 산의 모습. 자, 달빛이 비친 산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그 모습이 결국 어떤 거야? 아름답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요걸 썼는데 거기 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그 다음에 뭐 푸르게 젖었다, 그 다음에 소금을 뿌린 듯이 뭐 이런 거 나오지.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비유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심상을 사용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묘사는 묘사인데 이런 것 때문에 서정적 묘사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달빛이 비친 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 시적인 요소를 끌어본 거지. 그래서 뭘 보여주냐,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통해서 낭만적 분위기 형성. 그렇게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해줘야 과거의 사랑 이야기도 더 아름답게 보일 거 아니야. 아름답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이제 앞으로 할 말은 허생원의 단 한 번의 사랑 이야기거든? 근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은 동인의 엄마가 겪을 수도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앞에서 듣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 아빠 같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동인은 못 듣게 제일 뒤로 빼버리는 거야. 앞에서 허생원하고 조선달만 듣게. 그래서 이거는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라는 거는 허생원의 이야기를 동의가 못 듣게 하기 위한 장치야. 자, 이거, 자, 허생원의 길이 좁은 거 이야기를 동의가 못 듣게 하기 위한 장치.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길이 넓어져가지고 동의 얘기를 다 들어, 같이. 이제 압박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로 가거든? 그때는 또 허생원하고 동의만 얘기를 해. 그럼 허생원은 모든 얘기를 다 종합할 수 있겠지? 내가 겪은 얘기 있지? 동의는 엄마 얘기 있지? 합치면은, 얘 내 아들인가? 이렇게 돼. 근데 동의는 어때? 허생원 얘기 못 듣고 내 얘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모르고. 조선달도 충분히 그러면 추측할 수 있거든? 얘 네 아들인가? 봐, 이렇게? 조선달을 미리 건너버려서 동의 얘기를 못 듣게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야기를 종합할 수 있는 사람은 허생원이야. 그래서 허생원이 얘 내 아들인가 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추측을 하게끔 만들어. 자,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밖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거는 소리가 흘러간다 그랬지? 이건 공감각적 심상이야. 그는 그대로 앞장선 허생원의 소리는 꽁무니에선 동혁에게는 확정이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남은 제맛에 적적하진 않았다. 장성꼭 이런 날 밤이었네. 이런 날 밤 달밤이었네. 객주집 토박이랑 묻어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데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야.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가득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그냥 원래대로 하면은 그냥 거기다가 내과에서 못 벗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데 이날은 유난히 밝아가지고 그러지는 못하고 물방앗간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근데 그 물방앗간에 성서방네 처녀가 있었거든? 그래서 요 문장, 달이 너무도 밝은 가득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요런 거는 어떤 만남의 필연성을 부여하는 거야. 만남의 필연성 부여. 자,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그러니까 제일 예쁜 여자다. 이런 건 이렇게 돼. 자, 팔찌 있었나 보지. 아무렴하고 응답하면서 조선다를 맨날 듣는 얘기잖아. 근데도 대답도 해줘. 그러니까 조선다는 굉장히 무던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뭐 그런 게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렴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에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자줏빛 연기가 구수하다 그랬지? 요것도 공감각적 심상이거든? 연기는 시각으로 보잖아. 그걸 이제 냄새로 표현한 거니까 이거는 자줏빛 연기를 구수하다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시각의 후각화. 시각의 후각화. 내신 시험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거지. 수능에서는 그냥 이런 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서정적 문체 이런 말을 써. 자,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평이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이야. 처녀가 울고 있어. 내가 들어갔더니 자,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왜 우는지는 알 것 같았어.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서 들고 날 판인 때였지. 한 집안 일이니 딸에게는 걱정이 없을 리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면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라 울 때까지 정을 끊을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데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그러니까 이 운다라는 거는 감정이 폭발한 것이기도 한데 좀 어떤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이런 게 좀 쉬운 상태야. 그래서 감정이 좀 열려있는 상태거든, 누군가한테. 자, 그래서 여기대로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걱정했을 때 누그러지기도 쉽다. 그러니까 울어. 그러면 누군가 달래주면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기 쉽고 이렇게 돼. 자, 요 뒤에 줄 쳐야 돼. 무섭고도 기막힌 밤. 왜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라고 그럴까? 괴이한 인연이거든. 괴이한 인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인연이라서 그런 게 오히려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제천인지로 주량랑을 놓은 건 그 다음이었다. 자, 여기 제천으로 주량랑을 놓은 거는 누가 놓는 거냐면 성서방네가 제천인지로 주량랑을 놓은 건 그날이었다. 다음 장도방은 벌써 웬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파는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제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뒷얘기가 있어. 그 술집에 팔려갔을 거야 막 이러면서. 자,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냐.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노력을 한 거야. 하나 처녀의 꼴은 껌껌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자,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편성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데 잊을 수 있겠나? 라고 해서 거기 줄 쳐야 돼.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요게 봉평을 매번 오는 이유야. 어떤 성서방네 처녀와의 그 인연을 잊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단 한 번의 인연을 잊지 못해서. 자, 수조 왔지. 그렇게 신통한 일은 쉽지 않아. 항영 못난 것도 새끼 낳고 걱정 들고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지. 그러나 늙은 막바지까지 장돌배기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애하고도 이 생애하고도 하직하려네. 자, 이 생애는 장돌뱅이의 삶이야. 이 떠들의 삶과 떠들의 삶을 그만할 거야. 그래서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인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조선달의 대화거든, 그게. 자, 조선달의 어떤 정착의 계획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나는 이제 가을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다음부터는 그냥 정착할 거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 허생원이 얘기했죠.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 만날 수 있겠어? 지금까지 못 만나는데? 못 만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뒤에 첫 번째는 이거야. 옛 처녀 만나면 같이 살까? 근데 못 만나게 확실하니까 난 거꾸로 될 때까지 이길 거고 저달 볼 테야. 라고 해서 자, 허생원은 일단 첫 번째
뒷얘기를 중심으로 보잖아? 자, 뒤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떠돌이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갈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이거를 앞을 중심으로 보잖아? 얘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 여전히 마음속에 그녀가 있어. 그래서 그녀를 만나면 좋겠어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을 중심으로 보면은 어떤 성서방네 처녀와 자, 재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야, 기대. 혹시라도 만나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난 정착할 거야. 근데 그럴 확률이 낮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삶을 계속 살아갈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자, 산길을 벗어나 큰 길로 튀어졌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든 가로로 늘어섰다. 이제 길이 넓어졌어. 이제 동이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야.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었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계 생각 말게 미안하다고 얘기한 거지. 사과를 했어. 저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 계집이란 지금의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풀린 거야. 갈등이 해소됐고 허생원의 이야기로 실심이야 끝이라 동이어준 한풀 수그러지는 것이었다. 아비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랑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저기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가 중요한 말이야. 이것도 나름의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이란 걸 암시해주는 말이야.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럴 법이 세상에. 생원과 조산달이 야단스러하게 껄껄들 웃으니 동이는 정세가 우길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해서 이제 엄마에 대한 얘기를 막 해, 얘가.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과에서도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해. 자,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야. 아, 얘 내 아들이다. 이렇게.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요거는 어차피 연기규절화 뒷부분하고 같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 자, 그렇게 보면은, 자, 요게, 자, 이 동이가 허생원과 자, 동이가 혈연관계라는 요거를 이제 암시해주는 부분이 있거든? 요거? 자,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동이 어머니의, 자, 고향은 봉평. 근데 지금 사는 곳은 제천. 성서방네 처녀하고 봉평에서 만나는데 얘네들이 제천으로 도망갔잖아. 딱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동이는 아버지의 존재를 몰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허생원이 왼손잡이라서 놀림을 엄청 받거든? 근데 이 동이도 왼손잡이야. 그래서 모두 왼손잡이. 그 다음 네 번째는 좀 상징적인 건데, 자, 나귀가 새끼를 가졌어. 근데 이 나귀가 뭐냐면 허생원의 분신이야. 자,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허생원과 동이가 혈연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은 소설에서는 왼손잡이야. 이게 소설의 장치야. 가장 대표적인. 영마에서 보면은 그 오카가 개연이가 내 동생이라는 거를 추측하게 되는 계기가 왼쪽 귓바퀴 위에 사막이거든? 여기 사막 있는 거 보고, 얘 동생인가? 그래. 원래 그럼 유전이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소설에서 이런 걸 장치로 삼는 거야. 1번, A의 서술상 특징. 자, A는 이제 허생원에 대한 얘기지? 자, 여러 인물의 서술자가 아니지. 틀렸어. 이야기 밖의 서술자는 맞는데, 행동만 묘사해? 인물에 대해 평가하지. 뒤틀린 반생. 이렇게. 심리도 얘기하고. 그래서 틀렸어. 특정 인물의 서술자가 돼. 이거 1인칭이란 얘기야. 특정 인물의 서술자가 된 1인칭이야. 전지적 자가 시점 뭐라고 썼어, 아까?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이렇게. 자, 이 3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 4번은 2학기 밖의 서술자 맞지? 나가 없으니까. 주로 특정 인물의 시각. 누구 시각이야? 허생원의 시각. 그래서 1번에 4번이 수능 특강에 엄청 많이 나오는, 그 모의고사도 많이 나와. 그리고 전지적 자크 시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이야. 4번이고, 자, 5번은 부도덕한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했는데, 그러면 밖에 있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부도덕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3번하고 5번은, 3번은 아예 답이 안 돼, 이거는.
시점 자체가 틀려서.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허생원은 충주집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간접제시로 드러내지? 2번, 조선다는 장돌뱅이의 생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정착의 의지. 여기 정착의 의지. 그리고 왼쪽을 바로 보면 나와. 사실상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이렇게. 자, 3번, 산길을 벗어난 주고 동의의 실수를 지적하는 허생원에게 동의는 사과한다. 동의의 실수를 지적하는 허생원이야? 거기 16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충주쯤에 그만 실수를 해서 네가 실수해서 그 꼴이 됐어가 아니지 내가 실수한 거지. 동의의 실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실수야. 밑에서. 자, 그래서 2번은 3번이다. 이렇게 돼요. 19페이지 볼게요. 자, 호장이 세모 치세요. 세모. 나쁜 사람. 이게 여기 지금 호장이 용골대거든. 용골대가 자기 동생 용골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박씨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보복하는 거야. 그래서 불을 지르는 거야. 자, 화약 터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며 이건 과장이지. 사방에 불이나 화강이 충천했다라고 해서 호장이 호국 군사들이 이제 그 박씨 있는 곳에 침입을 한 거야. 이때 박씨가 개화약임에 옥병수를 던지게 하고, 자, 이때부터 가로로 묶어. 옥병수를 던지게 하고 왼손에 옥화선을, 이 선이 부채란 뜻이야. 부채. 오른손에 백화선을 들고 오색실로 부적을 메어 화염 속에 던졌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화염이 도리어 호진 쪽으로 향했으며 호국 군사들 중에 화염에 휩싸여 지척을 분간치 못하고 불에 타 죽은 자 이로 헤아릴 수 없더라. 거기까지 가로로 묶어. 그럼 앞부분에서는 호국의 호국 군사의 공격이 있었던 거고, 그거에 대응을 해서 가로로 묶인 부분이지. 여기서는 이 박씨의 도술로 자, 호국 군사에게 공격하는 거야. 근데 둘 중에 누가 세? 박씨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지. 지금 호국 군사들만 죽었잖아. 자, 이런 것도 이 박씨가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성 영웅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개화가 나와서 얘기도 하고 개화가 주문도 외우고 부적도 던지고 막 하거든. 그래서 이제 개화가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개화는 하인이야. 양반과 여자잖아. 양반과 여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 이런 거 할 때는, 험한 일 할 때는 그 하인 시키는 거야. 그래서 개화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안 돼. 박씨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야. 자, 용골대가 크게 놀라 급히 군사들을 물러나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나온 뒤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쉽게 호통소리 한 번에 조선의 항복을 받았는데 어찌 일개 아녀자가 불쌍한 동생을 죄 없이 죽이고 10만 대병마저 거의 죽였으니 더할 나위 없이 분하다. 무슨 면모로 우리 대왕과 왕비를 뵙겠는가? 그래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군사들이 많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이 한우가 통곡하고는 여러 장수를 불러 의논했다. 아무래도 저 여자를 당연할 수가 없구나. 저 여자에게 복수하기는커녕 항복도 받을 수가 없으니 이제라도 급히 행군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해서 이건 후퇴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계속 항복하겠다는 얘기들을 한 번씩 하는데 그 항복하겠다는 얘기 하기 전에 박씨를 한번 무시하고 조선을 한번 무시하고 다시 공격당하고 이제 항복하고 이제 그러게 좀 반복이 돼. 자, 호군들이 장안의 미색들과 왕비와 세자 삼형제를 강제로 이끌고 호국으로 떠나려 하니 옛날에 진짜 실제로 이렇게 그 포로들을 잡아갔대. 온 백성의 통곡 소리에 장안이 진동했다. 이때 박씨가 개화에게 명령해 적진을 향해 크게 외치겠다. 무지한 오랑캐 놈은 들어라. 너희 왕이 무도에 너 같은 젖비린내 나는 놈을 보내 존귀한 우리나라를 침략하니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패배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느냐? 만일 우리 왕비를 데려가면 내가 너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니 목숨을 보존하고는 모셔가지 말라. 뭐라 그런 거야? 왕비 모셔가지 마. 그런 거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일단 그거야. 왕비 모셔가지 마. 그래서 우리 왕비를 데려가면 내가 너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니 그 말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이야. 여기서는. 호장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내 말이 하찮고 가소롭다. 야, 우리 빨리 돌아가자 그랬잖아. 패배를 인정한 거거든. 근데도 왕비 모시고 가지 마 그랬더니 또 비웃어. 우리가 이미 내 국왕에게 항소를 받았으니 이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이야.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마음이로다. 그러니 그런 말을 하지도 마라. 이렇듯 호장이 수없이 능욕하니 개화가 또다시 외쳐 말했다. 너희가 한사코 내 말을 거역하려면 우선 내 재주부터 보아라. 그래? 그러면 내가 재주 한번 보여주지. 그래서 이제 도수를 보여줘. 개화가 말을 마치고 야, 무슨부터 가로로 묶어.
자, 무슨 진언을 두어 번 외운 진언은 주문이야. 갑자기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급한 큰 비가 억수로 쏟아져 천지가 아득했다. 또한 눈보라가 크게 일어나고 우박이 담아 붙듯이 쏟아지더니 순식간에 소나기에 우박이 얼음이 되어 호적의 말굽은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고 사람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거기까지 가로로 볼까? 이게 어떤 걸 보여준 거냐면 요거는 이 박 씨의 어떤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비범한 능력. 그래서 이제 비범한 능력인데 이런 건 이제 전기성이 드러난 부분이라 그러지. 전기성이 드러난 부분이고 갑자기 주문이 오니까 막 우박 떨어지고 막 얼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호국 군사를 공격하고 이제 결국은 이기게 되거든. 자, 호장이 그제야 깨닫고 말했다. 당초 군사를 일으킬 때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이제 왕비가 얘 조선을 염탐하려고 한번 왔었거든. 근데 여기 박 씨한테 엄청 당했어. 정체를 들키고 엄청 당해서 도망갔어. 이제 그래서 이제 군사들한테 얘기한 거 절대 20억 내 집에 후원은 범하지 마. 큰일 나. 라고 했는데 그 경고를 잊은 거야. 자기 동생이 여기서 죽었거든. 그러니까 동생 복수하려고 왔다가 자기들도 군사를 다 죽이게 된 거야. 자, 조선에 나가거든 우의정지 후원은 절대 범하지 말라 하셨다. 그런데도 짐짓 깨닫지 못하고 순간의 분노만 생각하다가 왕비의 분부를 거역해 화를 당하여 10만 대병을 태반이나 죽이고 죄 없는 동생을 죽였구나. 이 자책하는 거야. 지금 이 전투에 패배한 거에 대해서. 자, 무슨 명목으로 대왕과 왕비를 뵙겠는가? 상황이 다급하게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박씨에게 비는 것이 좋겠소. 그 말이 중요해. 지금이라도 박씨에게 비는 것이 좋겠소.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 호군이 패배를 인정해버린 거지. 패배 인정.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허구가 되는 거고, 자, 허구로 승리를 보여준 거야. 자, 그리고 이런 허구로 승리를 보여줌으로써 자, 정신적 위안. 그 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거지. 자, 그 다음 페이지. 호장들이 말에서 내려 스스로 손을 묶고 팔문진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애걸하며 말했다. 지금 이제 항복하는 과정이야. 소장들이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들어와 사방을 돌아다녔을 때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신명하신 박부님께 무릎을 꿇고 비난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거지. 그러고는 또 애걸했다. 부인의 말씀이 왕비는 데려갈라 말라 하시니 분부대로 할 것입니다. 일단 왕비는 안 데리고 간대. 이제 길을 열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호장들이 여러 번 간절히 애걸하니 박씨가 그제야 주렴을 걷고 크게 꾸짖어 말했다. 너희를 시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여 없이를 했으나 내가 부득이 1000명에 따라 너희를 용서하노라. 우리나라가 불행해 너희에게 강화를 당했으나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야. 무엇 때문에 우리 왕비를 모셔라고 하느냐. 너희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를 모셔간다고 하니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야. 이 당시 이제 소현세자가 잡혀갔거든. 이 또한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거니와 부디 조심해서 모시고 가라. 나는 여기 앉아서도 만리 밖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불편하게 모시면 내가 신장을 보내 너희 왕과 죄 없는 백성을 모두 함몰하겠노라. 경고하는 거지. 야, 세자 어떻게 되면 니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야. 부디 내 말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명심하기 바라노라. 그래서 요까지는 호국 군사들이 피화당으로 쳐들어왔는데 박씨가 비범한 능력, 도술로 물리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허구로 승리를 통해서 정신적 위안과 보상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자, 중략 부분. 박씨는 호장들과 호국 군대를 보내며 의주에 있는 임장군을 만나고 가라고 명령한다. 이 임장군이 막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임장군한테 보내주는 거야. 복수를 위해서. 아침 도성의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오던 임장군은 호장들과 호국 군대를 만나게 되고 임장군은 호국 군대를 크게 무찌른다. 여기도 임장군이 호국 군대를 크게 무찌르잖아. 이런 것도 이 허구적인 승리를 통해서 정신적 위안과 보상을 하는 거야. 근데 계속 이기지. 이기는데 강화한 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병자호론에서는 우리가 강화를 맺고 패배를 인정했지만, 왕은 패배를 인정했지만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영웅들이 이런 호국 군사들을 굉장히 많이 무찔렀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 이때 임장군은 호국 장졸들을 단칼에 무찌르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는데 강화를 취소하고자 했지. 몰라서. 사자가 와서 임금의 전교를 드렸다. 장군이 북향 사비하고 받들어 보니 이러했다. 이제 임금의 말이야. 오호라. 이거는 이제 애통하구나 이런 뜻이야. 탄식하는 거고, 국군이 불행해 모월 모일에 호병이 달려들어 도성을 습격하며 짐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했으나 호국의 10만 대병이 들어와
호정이 호통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강화를 했으니 이건 역사적 사실.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하늘이 정한 운명인 듯 하도다. 매우 분하고 한심한 이미 끝난 일이다. 경의 충성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경은 길을 열어 호정을 돌려보내라. 야, 걔네 보내줘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또 얘네를 다 어떻게 죽이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임장군이 다 읽고 나서 칼을 던지고 대성통곡하며 말했다. 아, 슬프다. 조선 망고의 소인이 국권을 농락기 이처럼 나라를 막으겠는데 명천은 어찌 이토록 무심하시오. 여기 탄식하는 거야. 조선이 이 강화를 맺은 거에 대한 탄식. 통곡을 그친 장군이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다시 칼을 들고 나가 호정을 사로잡아 땅에 엎어뜨리며 꾸짖어 말했다. 내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하게 된데 우리 조선의 도움을 받은 줄도 모르고 무지한 오랑캐 놈이 이처럼 하늘의 뜻을 어기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 그러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이런 얘기지. 내 놈들을 시도 없이 다 죽이려 했으나 이미 강화를 맺었기에 왕명을 거역하지 못해 너희를 살려보내느라. 그래서 살려보내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역사적 사실이야. 그러니 부디 세자와 대군을 편히 모셔가서 착실하게 공경하라. 임장군 한번 통곡한 뒤 문을 열어 호국 군사를 내보냈다. 이런 것도 이런 거야. 임장군이 충분히 다 이길 수 있었어. 근데 이미 강화가 맺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고 그 전쟁이 돌이킬 수 없게 된 것 뿐이지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허구를 집어넣어서 그 어떤 백성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좀 위안을 시키고자 하는 거. 이렇게 돼. 자, 1번 문제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용골 때는 동생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1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순간의 분노만 생각하다가 왕비 분부 거역했고 10만 대병 죽이고 동생 죽이고. 그래서 맞아. 용골대는 호국 왕비의 분부를 지키자는 것을 후회했다. 지금 읽은 데지? 탄식하는 말. 개화는 박씨의 명령을 받고 호국 군사들의 도수를 부렸다. 이거 맞는 말이야.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개화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박씨가 개화한테 넘긴 거지. 그 능력을. 대신하게끔. 자, 4번. 박씨는 왕비와 세자를 모셔가지 말 것 호정에게 명령했다. 참 치사한 문제인데 수능에 진짜 이렇게 나와. 고전소설은 원래 이렇게 나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일치가 나와. 그래서 그냥 대충 보면은 왕비 세자 모셔가지 말 거, 모셔가지 말라는 것만 기억나잖아. 둘 다 모셔가지 말겠거니 하거든? 근데 글을 보면 아까 줄친 거를 봐. 1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만일 우리 왕비를 데려가려면 내가 너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니 그러지? 자, 그거고. 근데 중략줄거리 위에 보면은 중략줄거리 위에 4줄, 위로 4줄 올라가면 너희가 부득이 세자를 모셔간다고 하니 뭐래? 조심히 모셔가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4번은 틀린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좀 치사한 내용을치가 나온다는 거, 고전소설은. 수능은 더 심해. 172쪽. 172 할까? 174 할까? 174해. 자, 1문단. 174 1문단. 요거 보니까 요거 한 문제하고 다른 건 어려운 거 잘 모르겠어, 사실은. 뭐 뒤에 중요한 소설은 시 이런 건 있는데 그걸 일단 해볼게. 자, 1문단. 신경과학의 많은 연구들은 기억의 형성을 장기강화로 설명한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겠어? 장기강화겠지? 뭐가 장기강화야? 기억. 자, 이에 따르면 뇌의 신경세포들은 세포 사이 틈새인 시냅스로 전기적 화학적 신호를 전달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냅스 연결을 한다. 그랬지? 두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시냅스 연결이야. 장기 강화에 따르면 뇌는 시냅스 연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냅스가 서로가 서로에게 전기적 화학적 신호를 전달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시냅스 연결을 하고, 이 신호가 강력해 시냅스 연결이 오래 유지되는 현상이 장기 강화. 그래서 여기 시냅스 연결이 오래 유지되면 장기 강화가 된대. 결국 1문단은 하고 싶은 말은, 자, 시냅스 연결이 오래 유지돼. 자, 요게 되면은 요게 뭐래? 장기 강화래. 근데 장기 강화는 또 뭐라 그랬어? 기억이라고 그랬지, 기억. 자, 이를 통해 기억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억이 형성된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냅스 연결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지. 시냅스가 전기적 화학적 신호를 전달하면 정보를 공유하는 거. 자, 2문단. 시냅스 연결은 신경세포에 있는 이온들의 활동이 바탕이 된다. 그래서 요거 2문단, 요 시냅스 연결이 중요한 말이야. 2문단에서 요걸 받았거든? 자, 이게 뭐래? 이온의 활동이 중심이 된대. 이온의 활동.
자, 이온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되며 이동하는 성질 등으로 신경세포의 안과 밖을 이동한다. 이건 이온의 특성이거든. 신경세포의 안과 밖을 막 이동한대. 자, 요 이온의 특성. 자, 신경세포의 안과 밖을 이동하고. 자, 우선 외부 자극이 없으면 주로 세포막 밖은 양이온이 많고 안은 음이온이 많아져 세포막 안팎이 각각 양전화, 음전화로 나뉘는 분극이 일어난다 했어. 일단 첫 번째는 자극이 없어. 자극이 없으면 안은 양이온, 그 다음에 밖은 음이온. 이렇게 각각 나눠진 걸 뭐라 그러는데 분극이라고 하는데, 분극. 극이 나눠졌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A 그런데 비하면 B가 중요해. 자, 외부 자극이 있으면 이제 자극이 있어. 자, 이게 A 그런데 B잖아. 그럼 그런데 뒤쪽이 중요해. 자, 양전하를 띤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어 세포 안에 양전하 확산에 탈분극이 일어난다. 자, 자극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나트륨이 밖으로 이동한대. 맞지? 나트륨이 바뀌었네? 밖이 양이고 안이 음이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안으로 간대. 자, 안으로 확산이 되고. 자,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데?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탈분극. 요거 과정이거든? 자, 과정은 번호를 하나씩 매기든가 아니면 옆에 정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자, 그 다음에 탈분극은 신경세포를 흥분 상태로 만들면서, 탈분극이 되면은 신경세포가 흥분해. 자, 흥분 상태가 되고, 전기적 신호는 활동 전이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활동 전이를 형성한대. 자, 신경세포가 흥분 상태가 되면 세포 밖에 칼슘이 안으로 확산된다. 또 뭐가 되냐? 칼슘이 안으로 확산된대. 그러니까 분극이, 자극이 있으면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와서 확산되고, 그 다음에 활동전이가 흥분 상태가 되면 칼슘이 안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 칼슘 이온은 글루탐산을 비롯한 여러 신경 전달 물질, 즉 A즉비하고 같은 말이거든. 화학적 신호를 밖으로 분비시킨다. 그러면은 이 칼슘이 화학적 신호를 분비한대. 근데 여기 화학적 신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딱 찍어냈지. 글루탐산. 글루탐산을 비롯한 여러 신경 전달 물질 화학적 신호거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글루탐산이 된 거야. 한 개만 굳이 이렇게 콕 찍었으면은 이제 뒤에서 나올 얘기가 그거야. 뭐뭐뭐 등 하면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종류들이. 근데 한 개를 콕 찍어내잖아. 그럼 걔가 뒤에서 계속 그 말로 바꿔 나와. 자, 이 신호가 다른 신경세포와 결합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 다른 신경세포와 결합한대. 자, 결합을 하게 되고, 시냅스 연결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시냅스 연결이 된대. 자, 요거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시냅스 연결이 되는 과정을 얘기한 거지? 시냅스 연결이 되는 과정. 그래서 이 문단은 시냅스 연결이 중요한 말인 거야. 자, 이때 화학적 신호를 분비한 세포를 시냅스 전세포, 받는 세포를 시냅스 후세포. 그래서 종류도 얘기지. 보내면 전세포, 받으면 후세포. 자, 그다음에 3문단. 자, 이러한 시냅스 연결이 장기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글루탐산과 칼슘의 역할 때문이다. 저희가 장기 강화가 되려면은, 자, 글루탐산, 그 다음에 칼슘. 자, 이게 영향이 있대. 자, 흥분 상태의 시냅스 전세포가 분비한 글루탐산은 시냅스 후세포의 암파 수용체와 NMDA 수용체를 자극한다. 이럴 때는 시냅스 전세포가 분비하는 세포잖아. 자, 시냅스 전세포가, 자, 얘가 뭘 해주냐면은 글루탐산을 분비해. 자, 이걸 해줘. 그러면은 이 암파 수용체와 NMDA 수용체를 자극한대. 먼저 암파 수용체 통로는, 자, 먼저 암파 수용체를 얘기했어요.
자, 암파수 용체의 통로는 많은 양의 글루탐산에 자극이 있으면 개방된다. 자, 이 암파수 용체에 자, 통로가 개방돼. 글루탐산 때문에. 요게 중요한 말이고. 그럼 이 통로로 나트륨이 확산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되냐? 나트륨이 확산된대. 시냅스 후세포도 탈분극되어 흥분 상태가 된다. 자, 그럼 이 시냅스 후세포가 흥분되고 탈분극된대. 이게 2문단도 과정이고 3문단도 과정이야. 이거 좀 흔치 않은 지문인데.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디냐? 이렇게 되면 글루탐산의 자극을 받고 있는 NMD의 수용체 통로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 탈분극해서 흥분 상태가 되면은 이제 NMD의 수용체가 나와. 자, NMD의 수용체. 자, 여기에 수용체 통로에서 마그네슘이 제거되어 통로가 열린다. 여기에서 자, 마그네슘이 제거된대. 그리고 통로가 열려. 그러니까 암파 수용체에서 먼저 작용을 한 다음에 이제 NMD의 수용체로 가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개방된 NMD의 수용체 통로로 나트륨과 칼슘이 확산의 안으로 유입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나트륨, 그 다음에 칼슘 유입이 되고 NMD의 수용체로. 자, 유입된 칼슘은 자, 이 중에서 이제 칼슘이지. 칼슘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칼슘. 자, 얘는 세포나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단백질 활성화. 자, 이걸로 시키고 활성화된 단백질은 새로운 암파 수용체 만들고. 자, 새 암파 수용체 만들고. 그럼 또 암파 수용체 어떻게 되겠어? 통로가 개방돼가지고 글루탐산이 계속 나올 거니까 통로가 개방될 거고 나트륨이 확산될 거고, 그럼 시냅스 후세포에서 탈분극되고 흥분되고, 그럼 NMD의 수용체에서 또 이 작용이 벌어지면 암파 수용체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되겠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자, 그 결과 시냅스 후세포는 나트륨을 더 많이 받아들여 탈분극을 강화하고. 자, 그러면 시냅스 후세포가 이번에는 자, 요게 나트륨을 더 많이 받아. 자, 그래서 이제 탈분극을 강화해. 탈분극이 더 생겨. 자, 그래서 칼슘의 유입이 지속돼 흥분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칼슘의 유입이 지속된대. 자, 그 다음에 흥분 상태가 지속되고. 이렇게 징하게 과정만 나오는 경우도 흔치 않아. 짧지만 강렬한. 또 문제를 풀잖아? 생각보다 쉬워. 자, 그 다음에 4문단은 자, 또한 흥분한 시냅스 후세포는 역으로 시냅스 전세포에 신호를 보내. 자, 4문단. 시냅스 후세포가 여기 흥분된 시냅스 후세포가 있어. 자, 얘가 시냅스 전세포에 자, 신호 보내. 자, 그래서 자, 그 글루탐산 분비량을 늘리고 시냅스 연결을 강화한대. 시냅스 연결 강화.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 쭉 과정이 나와. 시냅스 연결의 과정. 시냅스 연결된 다음에 얘가 어떻게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그 장기 강화가 되는가에 대한 과정. 자, 그래서 이를 통해 시냅스 연결은 3시간까지 유지되는데 이를 초기 강화, 장기 강화라고 합니다. 3시간까지 유지되는 걸 초기 장기 강화. 끊어야 돼. 2의 비례가 나와서 시냅스 연결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를 후기 장기 강화. 그럼 24시간 이상 지속은 후기 장기 강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초기 장기 강화가 있고 후기 장기 강화가 있고. 후기 장기 강화가 초기 장기 강화 다른 점은 요거는 후기 장기 강화의 특징을 얘기하려고 그래.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것이다. 거기 줄 쳐야 돼. 후기 장기 강화는 새로운 단백질 합성. 이렇게 연결하면 돼.
암파 수용체는 수명이 짧아 시냅스 연결을 유지하려면 암파 수용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초기 장기 강화 때처럼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만을 활용하면 이를 지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초기 장기 강화는 있는 걸 사용해서 끝내는 거고 후기 장기 강화는 계속 만들어가지고 계속 유지시키는 거야. 따라서 새롭게 단백질 합성의 암파 수용체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다. 누가? 후기 장기 강화에서. 그래서 거기도 줄쳐야 돼. 새롭게 단백질 합성의 암파 수용체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초기 장기 강화를 통해 단기 기억, 3시간짜리 있는 단백질 쓰는 거. 후기 장기 강화를 통해 장기 기억이 형성된다.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돼. 여기 이제 짧은데 아주 강렬한. 자, 문제 풀어볼게요. 외부 자극이 없을 때 나트륨은 신경세포의 외부보다 내부에 더 많이 분포하겠군. 됐거든? 외부 자극 없을 때에다 줄쳐야 돼. 그 다음 내부에 더 많이인데, 이거 풀었으니까 양이온이지. 그러니까 밖에. 굳이 찾고 싶다 그러면 이 문단의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2번, 장기 강화에서 암파 수용체가 많아지면 NMDA 수용체 기능이 억제되겠군. 이게 NMDA하고 암파 수용체가 막 연결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억제되면 안 되지, 장기 강화는. NMDA 수용체가 열려야지 암파 수용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NMDA 수용체가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3번, 암파 수용체의 통로가 열리면 시냅스 후세포 안에, 여기 안에 N의 나트륨 농도거든? 나트륨이 들어가는 거잖아, 안으로. 그러면은 농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틀렸고. 4번, 시냅스 전세포 내부의 칼슘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면 글루탐산이 분비되겠군. 됐거든? 자, 걔는 어디를 보면 돼? 이 문단을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자, 이 칼슘 이온은 글루탐산을 비롯한 여러 신경 전달 물질, 즉 화학적 신호 밖으로 분비시킨다 그랬지? 그 신경 물질이 누구야? 글루탐산이지. 칼슘이 걔네를 내보낸대. 그러니까 칼슘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 글루탐산이 나가겠지. 칼슘이 내보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야. 5번은 글루탐산의 자극과 시냅스 후세포의 강한 탈분극이 동시에 일어나면, 자, 글루탐산이 계속 자극하고 시냅스 후세포가 막 탈분극이 강화돼. 그러면 칼슘이 계속 유입돼서 흥분 상태가 지속된다 그랬지? 그래서 5번도 틀린 말. 25번은 시냅스 전세포 후세포잖아. 그러니까 거기 지금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애들 있지. 준식아? 그런 애들을 잘 찾아야 돼. 자, 일단은 거기 보면 동그라미는 글루탐산이지? 자, 거기를 봐. 위에 니은하고 디귿이 있지. 시냅스 후세포에 누구하고 누가 있냐면은, 시냅스 후세포에는 여기 있는 암파 수용체하고 그 다음에 NMDA 수용체가 있거든? NMDA 수용체로는 나트륨이 들어가. 근데 암파 수용체로는 누구 들어가? 마그네슘이 제거되면서 나트륨과 칼슘이 유입되지. 두 개가 들어가는 애가 NMDA 수용체인 거고 한 개만 들어가는 애가 암파 수용체야. 그럼 거기 그림을 보면 니은은 어때? 한 개만 들어가지. 얘가 암파 수용체야. 이거 찾으면 문제 금방 풀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누가 나오지, 지금. 밖으로 나오지. 마그네슘 나오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기억이 또 들어가지. 그리고 세모가 들어가지. 세모가 누구야? 칼슘 이온. 자, 그렇게 쓰면 돼요. 뒤에 위도 들어가고 니은에도 들어가고 디귿에도 들어가는 애. 걔네가 나트륨 이온. Na+. 그 다음에 밑에 디귿에만 들어가는 삼각형은 세모는 칼슘 이온. 이렇게 돼. Ca+. 준식아? 자, 1번. 시냅스 후세포가 흥분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유입. 나트륨의 유입. 그치. 나트륨이 확산돼야 시냅스 후세포가 흥분되고 탈분극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말. 탈분극이랑 흥분이랑 탈분극이 돼서 흥분이 되지. 2번. 기억이 시냅스 후세포로 유입되면 디귿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NMDA 수용체가 만들어져? 새로 만들어지는 애는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암파 수용체가 만들어지는 거지? NMDA 수용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랬지. 니은하고 디귿만 잘 구분하면 문제 금방 풀려. 근데 이제 그거를 A에서 이제 그걸 안 찾아서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A 따로 읽고 문제 따로 읽고 그래서
그래서 2번이 답. 니은의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니은의 통로 시냅스 전세포가 분비한 글루탐산의 자극이 필요하지. 글루탐산의 자극에 문을 열어야 돼. 그래 나트륨이 들어가. 4번 디귿의 통로로 리을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칼슘이 유입되기 위해서 시냅스 후세포의 탈분극. 시냅스 후세포가 나트륨을 많이 받아서 탈분극이 강화되면 얘가 유입되는 거지. 4번도 맞고. 5번 리을의 유입이 지속되면 리을은 그 칼슘 이온이지. 시냅스 후세포의 흥분 상태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이 칼슘 이온이 유입 지속되면 흥분 상태가 지속된다 되지. 그래서 25는 2번이다. 이렇게 돼. 자, 26번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실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이해한 거. 신경세포 A에 강한 전기적 자극을 가해 강한 신호를 신경세포에 비해 약한 전기적 자극을 약한 신호를 발생시켜 신경세포 C와 시냅스 연결을 시도한다. 그러니까 AC, BC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ABC 이외에 다른 신경세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실험에서 가하는 전기적 자극 외에는 다른 자극은 없음. 이건 조건이고. 기억, A에서 발생시킨 신호를 C로 전달하였더니 시냅스 연결이 2시간가량 지속. 거기 조쳐야 돼. 시냅스 연결이 2시간가량 지속. 2시간 됐대.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시냅스 연결이 된 거지, 여기. 자, 여기처럼. 뭐 나트륨이 안으로 확산되고 말면서. 자, 그 다음에 니은은 B에서 발생시킨 신호를 C로 전달했더니 시냅스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기 줄게. 시냅스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디귿. A에서 발생시킨 신호와 B에서 발생시킨 신호를 동시에 C로 전달하였더니 두 경로의 시냅스 연결은 2시간가량 지속됐다. A에서 발생시킨 신호, C에서 발생시킨 신호를 동시에 C로 전달했더니 두 경로의 시냅스 연결이 2시간가량 지속됐대. 그러니까 B하고는 C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데 A, B, C로는 또 되는데. 자, 그럼 1번. 기억의 A에서는 분극 상태가 지속되어 활동 전이가 형성되지 않았겠군이거든? 지금 시냅스 연결이 됐지. 활동 전이가 형성돼야지 시냅스 연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았겠구나 하면 안 되지. 활동 전이를 찾아야 돼. 2번. 기억의 C에서는 A의 신호를 받아들여 새로운 단백, 여기 새로운 단백질 합성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몇 시간 유지됐대? 2시간 됐다지. 2시간, 3시간까지 되는 게 누구야? 초기 장기 강화잖아. 마지막 4문단에 보면 걔는 어떻게 있는 단백질 쓴다 그랬지? 그래서 이 새로운 단백질이 틀렸어. 3번. 니은의 C에서는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 강한 탈분극이 일어났겠군. 나트륨이 들어와서 탈분극이 되려면은 얘가 시냅스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안 된 거지. 그 다음에 4번. 니은의 B와 달리 디귿의 B에서는 칼슘이 유입되지 않아 글루탐산의 분비가 일어나지 않았겠군. 니은의 B와 달리 디귿의 B에서, 디귿의 B거든? 근데 디귿의 B는 지금 연결이 됐잖아. 연결이 됐으면은 글루탐산의 분비가 일어났겠지. 왜? 연결이 됐으니까. 니은이 안 일어나야지. 5번이 답이겠지. 그럼 니은의 C와 달리 디귿의 C에서는 세포 안에 단백질이 활성화돼요. 이건 합성이 아니라 활성화. 새로운 암파수 용체가 만들어졌겠군. 자, 여기 보면 단백질이 활성화돼서 새로운 암파수 용체가 만들어졌다는 게 뭐야? 얘네가 지금 시냅스 연결이 돼가지고 장기 강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5번이 답이야. 자, 그 다음에 뒤에 그 구운몽은 있는데 걔는 너무 유명해서. 자, 178에 우리 명얼음. 자, 178을 한번 볼게요. 명얼음을. 이게 가 있지, 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어디 본 것 같지 않아? 여기 있다? 여기에? 여기 있어. 이게 2016년 건데 작년 수특에 나왔었어. 자, 그래서 생략하는 거야. 자, 36번을 보면 이 작품에서는 작가는 임진왜란 당시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 속에서 일단은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 그 다음에 신분의 제약을 줄쳐야 돼. 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줄치고, 피량기로는 임금을 달에 비유 줄치고, 자, 임금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야. 신분 때문에. 자, 명월음이거든? 밝은 달을 노래하다 이런 뜻이거든? 이 명월이 누구겠어? 그럼 임금이지. 자, 청광. 청광은 달빛인데, 밝은 달빛을 청광이라고 그러거든?
임금이겠지, 이건 임금. 자, 청강을 머금으니 폐부에 흘러들어 호호한 흉중이 넓고 넓은 가슴 속이 안이 비친 구멍이 없다. 그래서 내가 임금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 이런 뜻이야. 옷가슴 헤쳐내어 광안전에 돌아앉아, 이 광안전 임금 계신 곳, 마음의 먹은 뜻을 다 살해를 하였더니, 내가 광안전 쪽에 임금 계신 곳으로 돌아앉아서 마음의 먹은 뜻을 다 살해를 했어. 아래려 했더니 맘 나쁜 분이 어디서와 가리었나. 그래서 부운에 세묻혀야 돼. 내가 임금에게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부운이 가리고 있어. 그러니까 부운은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지. 근데 36번하고 연결해보면 간신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신분적 제약이라고 하는 게 맞아. 내가 임금을 만날 수가 없거든, 신분 때문에. 자, 천지 회맹으로, 이 회맹이라는 거는 안 보인다는 뜻이야. 천지가 안 보여서 백물을 다, 모든 사물을 다 못 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이런 거야. 자, 요잠방각에, 요잠방각 밑에 멀리 아득히 보인 우뚝 솟은 산봉우리에 옛 빛이 비치듯 운강, 구름 사이에 나왔더니 떼구름이 미쳐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이 빛이라는 거는 그 달을 빛이고, 그럼 임금이 점점 떠오른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생각난다라는 거지. 중문을 닫아놓고 정관에 따로 떠서 매와 한 가지 개영인가 돌아보니, 매와 한 가지 어떤 그림자인가 들어보니 처량한 암양이 날 따라 근심한다. 여기 줄 쳐야 돼. 처량한 암양이 날 따라 근심한다. 처량한 그윽한 양이 날 따라 근심한다. 그러니까 36번하고 연결해 보면은 나를 따라 근심하는 건 내가 근심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근심을 보여주는 거지. 자, 소령을 쥐어놓고 동방에 혼자 앉아 금작경, 이 거울이야. 거울을 닦아서 벽상에 걸어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을 모르는구나. 내 몸만 밝대. 우리 임금은 세상 모든 걸 다 밝히는 사람인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울은 나밖에 못 밝혀. 단단 환선으로, 자, 흰 비단으로 만든 둥근 부채로 긴 바람을 붙여내 이 구름을 다 걷어내고 싶구나. 왜? 임금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름 때문에 임금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기원눅죽으로, 자, 기는 저란 뜻이거든. 저 동산에 푸른 대나무로 일천장 비를 매어 저 구름을 다 쓸고 싶구나 라고 해서 이 구름이 지금 임금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36번하고 연결해보면 장애물이 될 만한 게 뭐냐? 신분의 제약이야. 자, 장공은 만리오, 높은 하늘은 만리오, 이 몸은 진토니, 자, 저 하늘은 저 만리 밖에 있고 내 몸은 흙이니, 자, 서희한, 맹세한, 뭐 약속한 이내 뜻이 해나니, 생각해보니 허사로구나. 임금에 대해서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다 허사래. 자, 가뜩이나 근심 많은데 긴 밤이 어떠한가? 뒤척이며 잠 못 이뤄 다시금 생각하니, 임금을 생각하니, 영어 소장이 다리 차고 지며 초목이 자라고 쓰러지는 것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이 변한들, 바람과 구름이 변한들 본색이 어디 가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야. 마지막에 우리도 단심을 지켜서 명월불날 기다리노라. 그래서 나도 변함없는 마음을 지켜서 임금불날을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36의 1번은 살해려는 뜻은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현실과 관련된 것이겠군. 그렇겠지. 임금한테 잘못된 걸 말하고 싶은데 그 신분에 막혀서 말하지 못하는 거고, 옛빛이 점점 아득하다는 것은 임금이 처한 상황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점점 아득해지고 구름이 가리고 있는 상태니까. 3번, 제 몸만 밝히는 금작경 피랑기로는 임금의 상을 비유한 것. 이게 금작경을 닦아내 벽상에 걸어는 내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 몰라. 근데 우리 임금은 다 비춰주는 거거든? 내가 임금을 비추고 싶은데 내 임금을 비출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피난기로는 임금을 비유하는 게 아니야. 임금이 다른 사람을 못 비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야. 36은 3번이다.